우리 변호사님 먼저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법무법인 라움의 정관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헌법에 없는 언어라는 책을 쓰셨어요. 네네네. 네, 이 책 이거 보니까 저도 네. 잘 받았습니다. 아, 예. 디자인도 좋고 그리고 내용은 더더욱더 좋고. 아이고, 네. 네, 과찬이십니다. 네, 이 책 소개하는 시간을 좀 잠시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이 보니까 헌법에 없는 언어, 즉 헌법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예. 저도 내용을 개략적이나마 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도 충실하고 그다음에 판례도 많이 들어가 있고 네네. 또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을 많이 선택하셨더라고요. 네네. 예, 이렇게 헌법 관련된 주제를 네. 책으로 쓰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 법을 이제 공부하고, 법으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부터 한 20대 후반? 이때부터는 언젠가 법 교양서 같은 걸 하나 썼으면 좋겠다. 그게 뭐 헌법이든 무슨 법이든요. 그런 생각을 아주 막연하게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법률 전문가들이 쓰신 법 교양서를 보면서 나도 이런 책을 언젠가 좀 한번 써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막연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을 쓴 거는 좀 제가 사회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헌법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이슈와 관련되지 않은 분야가 좀 없고요, 헌법이.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주제를 잡아도 헌법과 관련돼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헌법이 좀 아주 바운더리가 넓어서 여러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헌법이 너무 우리 모든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될 법일 수 있는데, 물론 당장 오늘 나한테 필요한 법은 아닐 수 있지만, 그렇지만 또 시민들이 보면 사람들이 너무 헌법을 멀게 느끼고 어렵게 느끼고 무겁게 느끼고, 그리고 국가 권력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느끼고 있어서, 헌법이 원래 만들어진 취지는 국민들의 인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반 사람들에게 헌법을 좀 가깝게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저녁 때 이렇게 한 2년 동안 쓰게 됐습니다. 공직에 오래 계시다가도 나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헌법이 독일어 상으로는 그룬트게제츠, 즉 그 기본법, 근본법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법이나 형법, 상법 이런 법들의 기본법이다 보니까 일반 분들에 있어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그런 법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인들, 직장인들한테는 사실 노동법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죠? 회사나 이런 영업을 하시거나 이럴 때도 상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헌법은 사실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헌법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관심 갖게 된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든가 이 너무 어렵고 무겁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좀 더 헌법이 친숙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나온 이 주제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귀에 익숙한 주제들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한번 책에 언급된 사례들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낙태죄 사건. 네. 이거 너무 확 와닿는데요. 네네. 그 다음에 지금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금감원 채용 비리 사건. 네네. 그 다음에 워킹맘 채용 거부 사건. 네. 성희롱 사건. 이게 대학 교수 성희롱 사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턱수염 사건. 네네. 좀 재밌는 사건이에요. 재밌는 사건이잖아요. 네. 그 다음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죠.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사건. 예, 헌법재판소 이제 판례로 그랬었죠. 그 다음에 남자라면 여기에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 양식적 범용 거부 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사건들도 많았어요. 그럼 이런 사건들을 책에서 소개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사례들을 선정하게 된 것인가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가의 근본이 되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국가 권력이나 통치 구조를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제 책에서는 좀 이번에는 뺐습니다. 다음번에 언제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좀 무겁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뺐고, 그래서 국민들의 기본권, 인권, 권리 중에서 저는 법교양서나 헌법교양서에서 좀
약간 다루지 않은 그런 인격권과 관련된 사건들이요. 처음에 말씀해주신 뭐 워킹맘 채용 거부 사건, 아시아나 턱수염 사건이라든가 그런 일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주로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겪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 요즘엔 특히 뭐 직장 갑질이라든가 직장 내 뭐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헌법의 인권과 무관하지 않고 또 그것들이 다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는 판례나 이런 것들로 남아서 지금 뭐 우리가 하는 사회생활 중에서 나 또는 내 옆에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의 답을 주는 사건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도 헌법의 인권의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쉽게 풀어 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어렵다는 분들도 있고 쉽다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나마 네. 헌법 중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들 위주로 예, 그런 이슈들을 좀 관심 가지실 만한 이슈들을 위주로 그렇게 조금 뭐 다루려고 했고 또 한 가지 뭐 지났지만 이제 광우병 쇠고기 사건이라든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이라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이유는 헌법이 또 좀 뭐 일반 사람들이 보면 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권의 발전 과정과 좀 비슷하니까 또 자기의 권리, 자기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사회 경제적 소수자라든가 혹은 우리 사회에서 좀 찬반 이슈가 갈렸던 사건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에서 예를 들면 광우병 쇠고기 사건에서는 8대1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갈렸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을 제가 책에서 일부러 다 소개를 하고 각자 자기의 생각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도 헌법재판소 판례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 다 앞에선 합헌이 났고 뒤에 이제 마지막 최근의 사건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것인데 그것도 이제 좀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서 왜 이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됐을까? 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견해가 갈리고 또 매번 의견이 바뀌었을까? 이런 걸 좀 뭐 보면서 복무를 하신 분들, 이렇게 제대군인들, 일반적으로 병역 복무를 하신 분들이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감성적으로 좀 다가갈 수밖에 없나 그런 생각도 저도 좀 마지막에 글로 좀 남겨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헌법이라는 것은 이 개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헌법 해석을 통한 네, 네. 우리 일상생활의 적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게 좀 네. 소수자들을 위한 네. 그런 보호로 이렇게 오히려 발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변형되고 네. 발전하는 네. 이런 과정을 헌법이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네. 성소수자 문제가 있어요. 네, 네. 이런 성소수자 문제는 네. 이게 종교를 떠나서 네, 네. 이 헌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뭐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고 특히 이제 다수 일반인들 국민들의 생각이랑 그리고 이제 소수 뭐 그게 이제 뭐 성적 지향의 문제든 아니면 뭐 양심적 병역 거부 같은 그런 나는 뭐 국가의 전쟁을 위해서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소수자분들이든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다수 국민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냥 좀 시끄럽지 않게 하고 조용히 하고 좀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다수 의견에 맞추면 저렇게 굳이 저렇게까지 시끄럽게 이슈화시키고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헌법이나 우리 권리가 좀 발전한 과정들을 보면 지금 현재의 법이나 제도는 다수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다수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 그리고 다수당이 이제 집권에 있는 그 국회, 이렇게 해서 되게 다수 국민들의 의견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법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수자분들은 자기가 무슨 법을 만들고 싶어도 그 법을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가 매우 어렵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게 헌법재판으로 자기의 소수자의 권리, 내 권리도 헌법에 써 있다는 걸 주장해서 헌법재판소나 이제 혹은 사회적 이슈로 이제 토론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로 볼 때는 제가 책에 쓴 대로 이분들이 지금 현실에서 뭐 지금 성소수자분들이 지금 2분이나 최근에 지금 그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던 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면서 너무 괴롭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게 과연 법률가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옳은 거냐? 제가 볼 때는 좀 옳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뭐 각자의 견해가 좀 다르고 뭐 종교나 신념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좀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이렇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네. 종교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조금 더 넓게 갖는 것이 그런 게 나의 종교를 위해서 또한 네, 그 같이 일단은 그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좀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수에 의해서 한 나라이든 그 사회든 네. 다수에 의해서 네.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별개로 네. 이런 소수자들의 최후의 보루가 네. 헌법이고 네. 그리고 헌법은 이런 소수자라 할지라도 네. 보호를 해주는 네. 또 이 보호를 선언하는 네.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네요. 네, 보통 헌법은 뭐 그렇게 됐고, 예전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헌법이 처음 만들어진 뭐 프랑스라든가 이제 그 인권 선언이나 이런 게 만들어질 때 보면 그때는 이제 그 왕이 중심이 된 국가가 이제 다수의 권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재산권, 자유권 이런 걸 보장했듯이 지금도 뭐 그렇게 그 국민들의 이제 권리가 좀 보장이 되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수자와 다수 국민들이 서로 조금 더 대화하고 조금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특히 소수자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수 국민들이 좀 보호받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이 책에 담겨 있기 때문에 책을 사서 보셔야겠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몇 개를 한번 선정해 보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뭐 이 책을 쓰면서 많이 어려웠던 게 쉽게 쓰는 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책을 쓴 다음에, 왔던 반응 중에 제가 조금 예측하지 못했던 거는 책이 감성적이다, 따뜻하다, 뭐 뭉클하다 이런 반응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히려 좀 논리적으로 쓰고 이래서 좀 문제가 이제 논리적이다, 딱딱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도 좀 있지만 뭐 따뜻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서 그게 조금 놀라운 반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엄청 문장에 신경을 많이 썼다. 쉽게 쓰려고 정말 노력했고, 그게 이제 쉽게 써졌기 때문에, 이 정도 문장은 나도 쓸 수 있겠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한테는, 이 책을 쓰면 좀 보람이 있다. 네, 그렇게 여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책 보니까 베스트셀러에 올랐어요. 네. 그 네이버가 베스트셀러 붙였다가 어떤 날은 뗐다가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베스트셀러인 것으로 네. 언제 또 그 딱지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사주해 주시는 분에 따라서 네네 뭐 좀 그런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보신다는 얘기는 뭐 그만큼 헌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좀보다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뭐 사회과학에 관련된 법학도 교양서고 헌법 얘기니까 뭐 잘 팔리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뭐 이름도 없는 변호사가 썼는데 사주시고 뭐 리뷰도 남겨주시고 하면 다 감사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